지표를 좀 네. 보라고 그래요. 경제 네. 지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쵸, 이게 그쵸. 중요하지만 전 심리 지표도 같이 봐라라고 하면서 MVRV Z 스코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MVRV Z 스코어가 2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사기 좋은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7 이상이면은 팔아라.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가격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뭐가 이상한 게 다른 이유들을 대지만 증시를 보면 트럼프 이전으로 내려간 건 비트코인 가격밖에 없습니다. 왜 코인만 이렇게 내려간 걸까요? 여러 가지 영향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매크로 영향이 가장 크다. 지금 뭐 전쟁, 불확실성에 대한 게 있잖아요. 얘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손이 갈 때 마지막에 가는 아이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관들의 자금 들어오는 게 지금 조금 말라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유동성도 더 풀려야 되는 문제, 뭐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게 돌면서 이제 그런 심리가 얼어붙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4년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4년마다 반감기가 존재하고 채굴을 했을 때 주는 리워드가 있는데 이게 반으로 줄어든다 해서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4년마다 도래해야 하는데 하이를 찍은 게 반감기가 발생하고 12에서 18개월 후에 올타임 하이 제일 높은 수치를 찍는데 그게 이제 2025년 10월에 찍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사이클을 보이냐면 12에서 18개월은 하강 사이클이고 저점이 그때 찍힌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반감기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하강 사이클이 접어든 부분이고 올해 말까지 아마 저점을 찍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주식이나 이런 거와 꼭 사이클이 꼭 일치하는 사이클은 아니다. 비트코인만의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사실 이 반감기 사이클이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는 바뀐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단 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거보단 덜 오르는 게 이번 사이클에 나타났어요. 기관 자금이 처음으로 들어온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조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그런 말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사용도가 많이 줄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마 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봤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결제 수단이고 비트코인도 결제 수단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은 투자 쪽으로 자꾸 보고 있어요. 가치 저장의 수단.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맞지 않은 게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쓰지 않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 자산을 볼 때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요. 보이잖아요. 대장주를 살 거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수요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진짜 결제 수단을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까 말한 거래할 때 스테이블코인이 훨씬 더 편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거래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단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비트코인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느리다. 그 다음 너무 비싸다. 거래 수수료가 너무 내가 10,000원 보내려고 하는데 50,000원 내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 왜냐면 채굴을 할 때 에너지가 많이 전기료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뭐 빠른 결제 수단으로 하려고 나온 애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검열 저항성이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면은 이런 단점은 상관없는 단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요새 좀 비트코인 하면 또 이제 코인 중에서 제일 시조세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적인 테크닉도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올드한 편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일 오래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도 이거를 관심도 안 가지고 안 건드리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또 있고 자발적으로 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얘도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사토시 누구라 생각하세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나러 갑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웹 3.0 시대 계속 얘기하는데 그 웹 3.0 시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뭐 이제 투자들이 늘어난다 해서 저도 그쪽 관련된 페스티벌 많이 가봤었지만 좀 사람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웹 3.0 시대가 어떤 거고
어떤 장점들이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웹 3.0은 웹 2는 뭐냐면은 플랫폼 비즈니스. 현재 우리가 사는 동네가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네, 카카오도 플랫폼이고 다 플랫폼 비즈니스. 근데 웹 3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데이터의 주권이 웹 10는 누가 있죠? 카카오가 내 거 갖고 있고 네. 페이스북이 내 거 갖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웹 3에서는 그 데이터 주권을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쓰면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데이터 주권. 가져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웹3 비즈니스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그런 모델을 보이는 게 웹3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네, 예. 가장 큰 차이는 예. 그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웹3 비즈니스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자산이, 실물 자산이 토큰화가 많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물 자산이. 그게 RWA라고 해서 Real World 네. Asset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사실 우리 모두가 스페이스X를 사고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죠. 네, 액세스가 안 되니까. 네. 그쵸. 근데 RWA면 할 수 있거든요. RWA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X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거를 묶어가지고 토큰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RWA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액세스할 수 있어요. RWA가 된다면,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된다면. 근데 오픈AI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오픈AI 투자하고 싶으면 RWA로 접근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아마 웹3에서는 많이 커질 거다. 모든 자산이 토큰화가 될 거고, 프랙셔널 오너십을 나눠 가지는 모습이 될 거고, 지갑 중심의 비즈니스가 될 거다. 왜냐, 예전에는 은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을 가지 않고 내가 클릭하면은 지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제가 결제하지 않고 기계가 결제하잖아요. 네. 에이전트는 은행 계좌를 못 가지죠. 내가 가서 신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에이전트는 월렛을 가질 수 있어요. 걔가 그냥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갑 중심의 결제가 열리게 될 거거든요. 네. 네, 웹3 세상이 왔을 때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돌고 RWA 관련 이 토큰 증권들이 많이 돌고 하는 것들이 싹 열리게 될 텐데 예.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니고 최종 가치 저장 수단, 담보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금 같은 거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얘는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3.0 시대에서 그 실물 자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개인이 가진 것도 다 토큰화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럼요. 그냥 어떤 그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들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전인구님을 RWA 할 수 있어요. 인구님의 가능성을 보고. STO 같은 거. 맞아요. 네, STO가 네. RWA 안에 들어가 있는 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산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 많이 알리고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요라고 알려준다면 네, 이 시장이 열리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실물 자산을 홍보해야 되는. 할 수도 있죠. 야, 맞아요. 당근마켓이네요. 그렇게도 예. 가능하죠. 와, 신기하다. 그럼 나중에 이게 말씀드린 대로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이 정해진 숫자화 할 수 있는 것들도 RWA처럼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연예인들, 아이돌이라는 거에 대한 수익권 이런 것들을 RWA화 해가지고 토큰화해서 뭐 우리 오빠들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신인일 때부터 어떤 이제 아이돌을 좋아했다면은 RWA로 만들면은 그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팬들이 얼마나 열심히 더 이 오빠들을 응원하겠어요. 네, 그런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NFT가 이제 좀 한때 인기 끌었다가 이게 좀 시그러들었잖아요. 네. 그거와 RWA 이번에 이거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NFT 시장을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사실 트레이더가 아니라 인베스터를 모았어야 됐는데 트레이더를 모으는 바람에 이 프로젝트들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찐팬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이게 올라요, 내려요. 요 사람들이 모여있던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지 않았다라고 사실 보이는 거고 RWA는 사실 주식 같은 거 접근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뭐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걸 거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증권사도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을 거고
그 코인 쪽 회사들, 거래소들도 우리가 하고 싶다 시장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은행들도 내 거야로 들을 수 있고, 나중에 이거 거래를 하는 곳에 누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제도 법제도로? 네, 논의하시는 분이 네, 정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은 그럼 좀 누가 주도권을? 그냥 이제 핀테크 업체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거래하게 하고 거래소, STO 거래소가 존재를 하는 거죠. 시장이 제가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당장 빠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열리면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 좀 많이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 이걸 도입하기 시작하면 인스타 그 팔로워 많은 사람들을 가치를 매겨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게 되고 그 인스타그램이 버는 돈을 같이 수익을 바로 인스타에서 강제로 다 배분을 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팬덤과 경제가 막 물려버리니까 네. 와 지금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웹3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유권에 대해서 중앙이 원래 다 가지고 가던 거를 그렇지 않고 다 개인이 가져가는 모델이 되면서 이제 개인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있는 거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비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 비트코인 질문하다가 자꾸 웹3까지 갔는데 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비트코인 가격 오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법이 통과는 됐지만 발효가 안 됐거든요. 발효가 내년 1월에 시작이에요. 내년 1월에. 예. 그러면은 이제 규제가 되게 명확해지고 플레이어들이 맞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니어스 액트법이 발효가 되면은 좀 더 이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클리어해져야 큰 회사들이 들어오잖아요. 큰 회사들이 진입을 하면 이 시장이 또 커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게 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관 자금이 사실 많이 들어와야죠. 기관 자금이. 예. 근데 지금은 좀 순유출이 많은 상황이라 조금 아쉽긴 하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은행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뭐 블랙록이라든지 투자회사들이 있잖아요. 은행이 이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큰 회사 들어와야 되고 규제가 명확해져야 된다. 그래야 여기가 커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근데 401k라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퇴직을 해도 잘 사는 이유가 401k다. 그렇죠. 이 퇴직연금이 10조 달러를 운용을 하는데 이게 1%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게 작년에 사실 행정명령 서명 끝났어요. 401k에서 비트코인 ETF 담는 거. 언제 발효가 될 거냐, 언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냐는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겠어? 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이거 말씀 다 들어보니까 타이밍이 대충 맞아 떨어지네요. 반감기하고 12개월까지 하락 사이클이면은 올 가을쯤 어딘가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고 1월 달에 이게 있고 또 아까 연말에 401k까지 더해지면은 대충 그 언제쯤인가가 이제 제일 저점 찍고 반등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코인 투자인데 결국은 투자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코인 쪽 관심사들은. 투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유리하다. 좀 전략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초보분들은 알트는 조금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초보가 하기엔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항상 대장이 중요하잖아요. 대장주 하는데 제발 한 번에 하지 마. 제가 그러거든요.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은 매일 사 얘기하거든요. 매일. 그럼 돈이 그렇게 많냐? 아니면 아니요. 5,000원치 매일 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5,000원치 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업비트라든지 비트 세이빙 가면은 다 되고요. 그럼 제가 업비트에 돈을 막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도 줘요. 2.1%. 크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다 넣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매일 5,000원치 사주던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일 사는 걸 해가지고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는 1 비트코인이 모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1 비트코인이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이제 7만 정도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다 오를 거라고 또 보고 있고, 반감기 사이클 4년 후 이렇게 봤을 땐 또 더 오르지 않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모아가는 거죠. 모아가면 언젠가는 또 더 이거보다는 우상향할 거니까. 그래서 매일 사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사라. 네. 많이 사지 마라. 제발 많이 사지 마라. 아니 투자자들 마음은 또 그래도 이제 이 돈이 남는 상태 또 아쉬우니까 맞아요. 한 푼이라도 다 네. 자산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도 하는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조금씩 분할하다가 네. 10월쯤에 몰빵 아. 10월쯤에 그냥 빡 그때도 가격이 낮으면 예. 그게 12월일 수도 있는데. 두 달이야 기다릴 수 있죠. 네. 예, 예. 그리고 심리 지표를 좀 네. 보라고 그래요. 경제 네. 지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쵸, 이게 그쵸. 중요하지만 전 심리 지표도 같이 봐라라고 하면서 MVRV Z 스코어라는 게 사실 있어요. MVRV 지표가 뭐야? 라고 하면 MV잖아요. 마켓 밸류. RV는 실현 밸류, 리얼 밸류거든요. 그래서 MV는 마켓 밸류.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과 그다음에 전체 얼마나 있는지 해가지고 곱하기 가격. 제 RV는 실현 밸류잖아요. 마지막으로 누가 얼마에 샀는지인 거예요. 그거 곱하기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비싸게 샀으면 이게 2구, 지금 시장이 1이다. 그럼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0.5다. 그러면 어떻다? 지금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싸게 산 게 되게 많다. 그렇죠, 그렇죠. 네. Z-스코어는 어쨌든 보정값을 주기 위해 표준 편차 적용한 거거든요. MV, RV, Z-스코어 보면은 지금 한 0.5 정도예요. 코로나 때 거의 0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MV, RV, Z-스코어가 2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사기 좋은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7 이상이면은 팔아라.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0.5니까 괜찮은 숫자로 사실 보여져가지고 그냥 저도 매일 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데이터 나오기 전에 예전에 어떤 거를 했냐면 저기 서점 투자법이라고 네. 재테크 책 베스트셀러나 신간 서적을 할 때 봤을 때 네. 와, 코인 책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때다. 그렇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네, 아니면 이제 서점 베스트셀러나 신간 서적에 코인 책으로 뒤덮였다. 네, 빨리 나와야죠. 나와야 된다. 예, 예, 저는 서점 투자법을 되게 즐기는 오, 쪽이라.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까부터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까지 얘기 쭉쭉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대본에 없는 질문들인데도 이렇게 너무 시원시원하게 대답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또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